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오늘 뉴스를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플이 출금되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뉴스입니다. 거래소에서 해당되는 물량 자체가 빠져나간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매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대의 경우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 이 말은즉슨 지금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해도 충분하겠죠. 이 부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빗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썸에서 얼만큼이 인출되었습니까? 1조 원이 인출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1조 원이 이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인출되었다. 이게 지난 11월 6일이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면서 그들의 지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거 우리를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수와는 틀립니다. 사는 것은 똑같지 않냐? 네,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리플코인 1달러를 돌파하면서 어제 소폭 조정 구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오늘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고래들이 엄청난 비중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매집을 한다. 근데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리면 얘네들도 좋고 우리 개인 투자들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개인들이 엄청 달라붙겠죠. 그것을 원할까요, 고래가?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래들은 개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한다는 거.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뭡니까?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애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털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아예 이탈되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래들이 계속적인 매집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까?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던 건 뭡니까? 바로 자신들의 모멘텀입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오죽하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는 게 바로 리플이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연동 관계를 가져가면서 달러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에 이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같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네 번째로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IPO와 ETF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SEC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만 압박하다가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모두 압박하다가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취임식 날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공약을 펼쳐냈죠. 기관의 한 수장을 없애는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 해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또한 당연히 리플의 강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를 높이겠죠. 확실한 저점 라인에서 엄청나게
바닥을 기었던 니플 코인입니다. 이제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 구간을 뚫고 올려놓는 이 시점이 바로 리플 코인의 상승의 추세를 만들었고, 그냥 쭉쭉 급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또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들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고래들의 움직임이다. 왜? 수만 가지의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러한 모멘텀들은 리플 코인이 전체 코인들 중에서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기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리플 코인 이런 모멘텀부터 상승에 대한 가치, 또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까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지금 리플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자, 내 매입 단가는 1,500원이었는데 이제 1,500원 이상 올라왔습니다. 바로 매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건데,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중이 작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아서 추가 수익권을 노리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량 다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더 올라갈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나는 바닥에 잡아서 수익 구간이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매도할까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비중을 덜어내면서 매도를 잡아야 되겠죠. 왜? 또 다른 변동성에 따라서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그 현금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면서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를 바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문자 보낸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 가치가 가능할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니까 그 부분으로 무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리플 소송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리플 1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1월 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11월 8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막 급등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리플은 계속적인 조정 구간을 가지면서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튀어 올라간 겁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이 늦게 반영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개인들을 너무나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코인이 있으면 너희 먼저 들어가라. 우리가 늦게 들어갈게. 야, 이렇게 나쁜 코인이 있으면 너희 먼저 나가라. 내가 늦게 나갈게. 이러한 아이들이 고래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흡수하기 위해서 비중을 털어내기 위해 조정 구간을 갖고 간다. 이게 바로 고래들의 모습이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를 오래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거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아이들은 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일까? 또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강력한 공약 의지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2배 급등한 리플이었습니다. SEC 소송 해결된 다음에 기업 공개가 바로 나설 것인가? 자, 이 부분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죠. IPO는 주식 공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을 말합니다. 리플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리플랩스라는 리플의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만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공모주 같은 것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추가적으로 고래들은 더욱더 빠르게 니플 코인을 매집해야 되겠죠. 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 IPO 그리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기초 자산이 되는 니플 코인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자, SBI 회장 누굽니까? 일본의 대형 은행 중에 한 곳입니다. SBI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니플은 급등 속에서 니플의 IPO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니플 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했다는 루머가 확산 중이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니플 CEO가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와 회동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뭡니까?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만났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정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공약이 SEC 위원장을 해임하는 거였습니다. 자,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왜 이런 공약을 걸었을까요?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에 가장 큰 압박을 줬던 게 바로 SEC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한 SEC한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이 니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당연히 니플 CEO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관례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니플을 밀어준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왔던 데 동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자,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이 당선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장관 자리를 주면서까지 머스크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뭡니까? 밈코인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는 것처럼 SEC 때문에 힘들었던 니플 코인 또한 그에 대한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11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XRP 고래의 주소의 보유량이 2018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최대치를 기록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고래들이라고 하는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개인과 똑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고점에 매도해야지 좋죠. 또한 저렴한 가격에 비중을 많이 추가해야지 좋은 게 바로 고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흔들어 제끼겠죠. 어떻게 흔들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래를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매도줌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줌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고 맞고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시장에서는 개인들을 흔들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 설명 제가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걸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봉을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1000원대 라인을 못 뚫고 내려오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했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SEC랑 니플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니플의 승리를 장담하냐? 어떻게 SEC의 승리를 장담하냐? 니플의 승리를 장담했다면 1000원을 돌파하고 쭉쭉 올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죠. 바로 이 부분들이 바로 자전거래라는 겁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강력하게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막고 나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는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 또한 니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니플이 못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커트를 쳤을까요? SEC가 니플한테 패배했다. 어떤 것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니플은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이 정도만 부과해라. 근데 SEC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면서 다시 1,000원을 못 뚫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제는 트럼프의 시대가 올 것이다.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의 날개를 꼽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하죠. 상승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이 힘들게 갖고 왔던 리플 코인이 이제야 긴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월봉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4년 주기로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지난 2018년도 초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이 2,000원대 라인을 돌파한다.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린 리플 코인은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자,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들려면 여기 2,000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확실한 수익 구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모두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걸 너무나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영상도 지금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입니다.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한번 창출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발송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으로 확인해 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기가 딱딱 들어맞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 구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래들이 이렇게나 매수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ETF에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으로 리플의 ETF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갯돈도 아니고요.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펀드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고래들의 자금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바로 ETF라는 펀드예요. 그 기초자산은 누가 되는 겁니까? 리플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고래들은 어떻게 해요? 매집 라인을 더욱더 크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인지를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라는 거. 이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이 매수랑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다릅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완벽한 저점 라인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리플을 보유하고 보관해주면서 은행은 돈을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내려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하죠. 마찬가지로 리플 또한 이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서 이자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드렸죠. 이 인프라 확장되는 그 부분은 확실한 수익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낸다는 거. 자, 오늘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 한번 보시면 리플 레저 업그레이드는 비담보대출 도입과 EU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움직이겠다. 담보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 커스터디 사업 자체가 시장 규모가 얼만큼을 예상합니까? 10조 달러입니다. 자,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에요. 그만큼 리플 코인의 커스터디 사업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리플은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자,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신용카드만 이용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많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지금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렸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랑 니플이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많은 운영사들은 이미 니플의 ETF, XRP의 ETF를 신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제공력, 모멘텀 확실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긴다면 이 부분은 빠르게 급물살을 싸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리플코인은 지금 4년 주기로 정확하게 이 라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0원대를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 시점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분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이 틀리고 해당되는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립니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매매 대응에 도움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서비스 가능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